친아들이 친아버지를 경찰에 팔아넘겼어요. 그것도 아주 냉정하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이번 회차에서 강준호가 한 짓이 뭔지 아세요? 이강혁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잡혀가도록 증거를 슬쩍 경찰에 넘겨버렸거든요. 자기 손으로요. 가장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배신을 당한 이강혁의 표정을 상상해보세요. 이게 드라마냐, 인간의 본성에 대한 다큐냐 싶을 정도로 섬뜩한 순간이었어요. 자, 지금부터 이 잔혹한 이야기를 제대로 파헤쳐 볼게요. 이번 회차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강준호의 완전한 흑화. 그런데 그냥 나쁜 사람이 더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훨씬 더 무서운 이유가 있거든요. 강준호라는 인물을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원래 채화영의 아들로 자라났어요. 드림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꿈꾸며 어머니 채화영의 전략과 야망 아래에서 철저하게 길들여진 인물이에요. 근데 이번에 준호가 알게 된 진실은 그야말로 뇌를 강타하는 수준이었죠. 자신이 평생 멸시하며 심지어 이용당한다고 느꼈던 이강혁이라는 인물이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걸 알았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충격받고 혼란스럽고 어쩌면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고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강준호는 달랐어요. 충격은 받았어요. 혐오감도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행동이 문제예요. 준호는 이강혁이 마 실장 살인 사건의 핵심 증거, 그러니까 영수증으로 인해 오장미와 강백호 측에 완전히 발목이 잡혀 있다는 걸 파악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준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어요. 친아버지를 구하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준호는 버렸어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한영자가 확보해둔 영수증 증거를 본인이 직접 경찰에 넘겨버렸어요. 자기 친아버지를 잡아달라고 본인 손으로 증거를 가져다 준 거예요.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이강혁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해요. 평생 채화영과 아들을 위해서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했어요. 살인까지 했어요. 그 모든 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버려지는 거잖아요. 체포 직전에 이강혁이 준호를 붙잡고 오열하는 장면은 정말이지 가슴을 쥐어짜는 순간이에요. 30년 넘게 품어온 부정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준호의 반응은요? 냉정하게 손을 뿌리치면서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는 뉘앙스로 못 박아버려요. 드림그룹의 후계자인 마동석만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살인까지 저지른 잡배 같은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일 리 없다고 영원히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 말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강준호가 이렇게까지 된 건 단순히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채화영이 만들어낸 인간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드림그룹을 차지해야 한다. 약한 자는 도태된다. 모든 것은 너를 위해서다라는 세계관 속에서 자란 아이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준호라는 아기는 사실 채화영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셈이에요. 그게 이 드라마가 말하려는 것 중 하나라고 봐요. 자, 이번엔 채화영 얘기를 해볼게요. 이 여자가 이번 회차에서 제일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줬거든요. 채화영은 지금까지 이 드라마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악녀였어요. 계산적이고 냉혹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구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 근데 이번 회차에서 그 채화영이 흔들려요.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이유는 바로 강백호 때문이에요. 채화영이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강백호가 가지고 있는 금두꺼비 문양이라는 표식, 그리고 강백호에게 자신과 똑같은 자몽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채화영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강백호가 30년 전에 이강혁이 죽었다고 속이고 빼돌린 자신의 진짜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아들이 죽었다고 믿으며 살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었고 게다가 지금 자신의 적이 되어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채화영의 변화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나요. 백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기기 시작하고 원래라면 백호를 무너뜨리기 위해 깔아뒀던 덫들을 뒤에서 몰래 걷어들이기 시작해요. 당연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요.
아직 채화영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할 준비가 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포착했냐면 강준호예요. 준호는 눈치 하나만큼은 귀신같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채화영이 백호를 볼 때 눈빛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채요. 그리고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는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해요. 내가 가짜 아들로 밀려나는 거 아닐까? 하는 공포요. 이게 준호의 두 번째 배신을 촉발하는 원인이에요. 야망과 공포가 뒤섞인 준호는 어머니 채화영마저도 배신하기로 결심해요. 채화영이 과거에 마서린을 강제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심지어 장례식까지 위장했던 모든 증거와 녹취록을 수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마대창 회장과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거죠. 친어머니한테까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화영이 이미 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준호가 뒤통수까지 치는 이 전개, 채화영이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지점에서 드라마가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채화영이 평생 쌓아온 모든 악행이 결국 자신이 키운 아들에게 돌아오는 형태로 부메랑이 된 거잖아요. 악의 씨앗을 심으면 결국 그 씨앗이 자신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게 이 드라마에서 가장 무섭고 씁쓸한 진실이기도 해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제 드라마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으로 가볼게요. 마대창 회장이라는 인물, 사실 이분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오해받은 캐릭터 중 하나예요. 채화영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였고, 정보가 차단된 것처럼 보였고, 조종당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 회차에서 밝혀지는 게 뭐냐면 마 회장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채화영이 진짜 친딸인 마은혜가 아니라는 것, 그냥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 이미 간파하고 있었고 김 비서를 통해 조용히 조여오고 있었던 거예요. 마 회장이 그냥 당하고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에 강준호가 등장해요. 친어머니 채화영의 살인 증거를 들고 나타나서 드림호텔 지분을 요구하면서요. 이 장면이 진짜 통쾌한 반전이에요. 마 회장이 준호를 어떻게 받겠어요? 자기 어머니를 직접 찌르고 그 대가로 왕자를 달라는 사람인 거잖아요. 마 회장 입장에서는 이런 인간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어미도 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뻔히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 회장은 준호가 내민 카드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채화영과 강준호 둘 다 모든 직위를 해제하고 드림그룹에서 완전히 추방해버려요. 이 한 방이 얼마나 통쾌하냐면 지금까지 채화영이 드림그룹을 위해 갈아 넣었던 수십 년이 한순간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폭로가 나와요. 마 회장의 진짜 딸이 누군지 공식 선언이 이루어지거든요. 오랫동안 청소부로 그 다음엔 알리 회장으로 등장하면서 마 회장 곁에서 조용히 도왔던 정숙희. 바로 이 사람이 채화영이 유전자 검사를 조작해서 없애려 했던 진짜 친딸 마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 짜인 복선이냐면 정숙희가 왜 그렇게 마 회장 주변에 있었는지, 왜 그렇게 집착에 가까운 충성심을 보였는지 다 설명이 되거든요. 자기 친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딸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채화영이 30년 동안 빼앗았던 자리가 이 순간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 딸한테. 자, 이제 우리 주인공 강백호 이야기를 해볼게요. 강백호는 이 드라마 내내 채화영을 향한 복수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 모든 악의 근원인 채화영을 무너뜨리기 위해 달려온 거잖아요. 근데 이번 회차에서 백호에게 날아온 폭탄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채화영이 친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에요. 30년 전 이강혁이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빼돌린 아기가 백호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호는 자신도 모르게 친어머니를 무너뜨리기 위해 싸워온 셈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백호의 심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한쪽에는 분명히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낳은 사람이라는 혈육에 대한 감정이 섞여드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느냐고요? 드라마는 그게 가장 잔인한 형태의 고통이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채화영의 최후가 준비돼요.
모든 것을 잃고 미쳐버린 강준호가 오장미와 정숙희를 향해 차를 몰아붙여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채로요. 그 순간 채화영이 목격하게 되는데 채화영에게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막을 것이냐. 채화영은 막는 쪽을 선택해요. 왜냐고요? 자신이 직접 키운 괴물, 준호를 멈춰야 하는 이유도 있었고 무엇보다 친아들 강백호가 사랑하는 오장미를 지켜야 했거든요. 채화영은 스스로 준호의 차 앞으로 걸어 들어가요. 그리고 치여요. 이 장면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인 이유가 있어요. 채화영이 평생 쌓아온 악행과 그에 대한 죄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발화한 모성애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지점이거든요. 자신이 낳은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낳은 또 다른 아들이 만든 차에 치이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가 너무나 가슴을 찌르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채화영은 달려온 강백호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둬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자신의 죄를 이런 식으로 씻는 것 같다는 말을 남기면서요. 이 장면에서 울지 않으면 거짓말이에요. 악녀가 죽는 장면인데 그게 슬프거든요. 그게 이 드라마가 채화영이라는 캐릭터를 얼마나 입체적으로 그려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온 한 인간의 비극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거든요. 여러분은 채화영이 마지막에 보여준 모성애 어떻게 보셨어요? 속죄라고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너무 늦어버린 후회라고 느껴지셨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는 이 장면 때문에 한참 멍하게 있었거든요. 이제 드라마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드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정숙희, 그러니까 진짜 마흔애가 드림그룹의 적통 후계자로 당당히 복귀하는 장면은 정말이지 오래 기다려온 카타르시스예요. 청소부로 들어왔고 알리 회장 행세를 하면서도 늘 묵묵히 버텨온 인물이잖아요. 채화영 일가가 그동안 더럽혀놓은 모든 것들을 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가 착한 결말이냐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살아남은 사람들한테도 상처가 있거든요. 강백호는 이강혁과 채화영, 두 친부모가 저질렀던 온갖 범죄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을 느껴요. 자신이 직접 한 게 아닌데도 그 사람들의 아들이라는 사실 자체가 백호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백호는 오장미 곁을 떠나려 해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의 존재가 너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요. 이 마음이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몰라요. 동시에 얼마나 안타까운지도요. 이때 오장미가 백호의 손을 잡으면서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말하는 장면이 이 드라마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따뜻한 순간 중 하나예요. 부모의 죄가 자식의 죄가 아니라는 것,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것, 그걸 장미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반면 감옥에 갇힌 강준호와 이강혁은 전혀 다른 그림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를 저주하며 울부짖는 장면, 이게 진짜 지옥이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사람은 이제서야 진짜 부자지간처럼 서로를 미워하고 있어요. 사랑과 미움은 같은 감정의 다른 얼굴이라는 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표현될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드라마의 마지막, 기억을 되찾은 숙희와 장미가 설인의 묘비 앞에서 함께 눈물 흘리는 장면으로 막이 내려요. 설인이라는 인물이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었잖아요. 죽어서도 두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설인 앞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눈물로 작별을 고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장면의 정서는 해피엔딩이면서 해피엔딩이 아닌 느낌이에요.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았고 착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상처는 남아있고 잃어버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엔딩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이번 회차를 보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강하게 떠올랐어요. 이번 회차에서 백호가 오장미 곁을 떠나려 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장미가 손을 잡아줬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닐 수 있어요. 백호의 내면에 있는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다음 회차에서